자, 선발 예정 지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찌라시 돌았던 게 앞번에 급식 계획 380명, 80명 하고 뒤에 세부 이제 부인 교육 계획 나와 있는 집행 계획에 나와 있는 280명 토탈. 그 인원수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찌라시로 돌았던 내용들 확인해 보면 뭐 업무 담당자는 많이 안 뽑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9명 뽑는 것 같아요. 훈련대 창설이 조금 더 밀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훈련대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7급은 19석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나온 거라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5급은 그래도 90석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체 280명이라고 했거든요, 올해. 280명인데 120명 정도 나왔으니까 후반기에 160명 정도 뽑아야 160명은 아직 안 뽑겠죠. 140에서 50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뭐 전반기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직장이 좀 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연대장님은 대학만 4선 나왔습니다. 네, 직장은 뭐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요. 대대장님들은 아쉽지만 한 자리만 일반 직장이고 대학이 4개 나왔습니다. 전반기는 통상 이런 것 같아요. 직장은 많이 안 나오고. 중대장은 대학이 2개가 나왔고요. 일반 직장 6개. 찌라시로 들었던 건 더 많이 나올 걸 생각했는데 많이 안 나왔고, 지역이 62개가 나왔는데 여기 지역 보시면은 수도권 쪽에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험은 점수가 좋지 않으면은 지망 잘못 썼을 때는 조금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동전사 5급 18석. 동전사가 지금 많이 전역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왔고요. 7급에 1명, 훈련대가 5급에 2명, 그리고 7급은 9명. 이렇게 해서 전체 118석이 나왔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되는 게 있어요. 해군은 지금 4석이 나왔거든요. 공로연수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게 최종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고가 다시 뜰 수도 있고요.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니까. 공고문은 카페에 띄워놨습니다. 세부적인 공석들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 직장 공석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대장님들 2군단 지역, 31살 지역, 54, 51사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가 주로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가장 비선호 진학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군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마 여기 어쨌든 연대장님들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으실 건지 4지망까지밖에 없으니까 4개 지망 적으시면 끝날 것 같고요. 대대장님들은 어쨌든 5개 지망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적으셔야 됩니다. 상담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령분들하고 중년분들은 지망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1지망 적으셔야죠. 대한항공대대 가셨던 분이 제가 그 건양대 있을 때 제 전임자였거든요. 그분이 퇴직하시고 공석으로 있다가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제 시험 보고 들어가셨던 분인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카이스트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십니다. 아마 연장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일도 잘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작년 후반기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연장이 된 것 같고요. 직장 중대장 8석 나왔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인천, 김포, 부천 모르는 회사입니다. GX 녹십자 중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학은 앞으로 계속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농협 중대 괜찮습니다. 근데 은행도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 모바일로 하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용감독원 이름이 괜찮은데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 이거 괜찮습니다. 삼성 SDI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2차전지 건전지 회사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그 모니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LCD를 만들던 회사 PDP인가? 아닌데 뭐지? LCD 말고 그 경쟁했던 그 있잖아요. P 뭐였는데 아무튼 그걸 만들다가 완전히 건전지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에서 건전지 회사 하면은 SDI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괜찮아요. 제가 이 주식을 3만 원에 샀다가 8만 원에 팔았는데
60만원, 지금 70만원 넘을걸요, 아마. 아, 좋은 회사입니다. 미래 전망도 좋아할 거예요.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직장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직장, 한국교통대학교 의왕 캠퍼스. 뭐 일단은 국립대학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페이는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 신학대학인데 위치는 좋아요. 집이 여기면은 연금 받으시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도 정년 끝날 때까지 계셨던 거 보면은 썩 나쁘진 않은 대학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 고려하고 집에 좀 돈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강남에 집 2채 정도 있으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중대장 공석 나온 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양 파주 나름대로 선호 지역이죠. 자, 전남 광주는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공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망도 가장 낮은 지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경북대고 이번 2석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춘천 하천 이건 도박입니다. 집이 춘천인데 성적이 높으신 분이 쓰면은 상담할 때 뺄 겁니다. 자, 충남대저 많이 나왔네요. 세석. 성적 좋으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서남부 5석 많이 나왔습니다. 아, 속초 인제 안구 5석 나왔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보험으로 넣기에. 설마 공부 잘하시는 분 인제 안구에 5명 몰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전북 2자리 나름대로 조금 후방 지역에서는 약간 선호가 있고요. 강남 지역은 뭐 여기 서남부나 고양 파주 이쪽보다 경기 북부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집값이 비싸니까. 내가 여기 합격을 해도 강남에 집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밑에 과천이나 그 성남 이쪽에다 집 구해가지고 출퇴근하시거나 인천에서 출퇴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서울 지역이니까 괜찮고요. 북부 선호 지역이고요. 원주 영월 이것도 뭐 나름 도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울산은 하향 지망에서 약간 순위가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하고 같은 레벨인데 대구 레벨이 2자리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부산 울산이 조금 더 지망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들고요. 인천 부천 여기는 뭐 선호 지역입니다. 강북도 선호 지역입니다. 집값이 좀 싸니까. 경남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 이 2개가 지망의 하향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도박이고요. 근데 인재양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순위가 경남, 전남, 인재양구 순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경기 동남부 인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위치는 다 나왔고, 자, 동전사 19석이 나왔습니다. 훈련 과장, 훈련 담당 과장. 뭐 이거는 해당 병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과 이번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병이니까 보병 이렇게 보병 가능하고 얘가 아마 공통일 겁니다. 아마 공통일 겁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공통이라 그러면은 내가 전투병과 기본병과 있는 분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실 겁니다. 위치는 뭐 충북 나쁘지 않고 경기 경남 나쁘지 않거든요. 작년 후반기 때도 동전사지만 그래도 동남부 쪽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동호보충대대 전남 광주 제가 보기 여기가 또 하향 지원될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남대전 괜찮고요. 전북 나쁘지 않고요. 충북 괜찮습니다. 대구 경북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보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병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요만큼. 근데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꼭 반영해서 2개 정도를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병, 포병, 전차. 어차피 공병은 여기 안전지망을 하나 정도 넣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좋아서 이게 높게 나올지 안 나올게 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7급은 전남 광주에 한석 나왔습니다. 지금 한석 나왔습니다. 그 고양 파주에 있던 7급 나온 동진사는 너무 빡세가지고 거기 들어가신 분이 계속 퇴직했는데 이번에 좀 오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2년째 버티고 계신데 아마 후방 쪽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훈련대 11석 나왔습니다. 자, 5급은 전남 광주. 이게 아마 동지단 빼고는 지망 순위 제일 낮을 거예요. 제일 낮은 지역이 여길 겁니다. 그리고 충남대전의 한 자리. 충남대전은 훈련대라 하더라도 좀 높을 거예요.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자, 7급. 자, 전남 광주 한석이고요. 충남대전 2석. 2석, 한석이라 이거는 뭐 공석이 많지가 않아서 뭐 순위는 나오긴 하겠지만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상담 진행을 할게요. 그 지금 모의고사 점수 종합해서 올리고 있는데 7급 분들이 의외로 지금 적극적으로 점수를 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대령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높아봐야 1.8대1 정도 될 것 같고요. 중년 분들은 전통적으로 4대1 정도 될 것 같고
소령분들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130에 140, 200, 250명 정도가 응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2.5대 1 정도 이렇게 경쟁률 나올 것 같고요. 7급은 3대 1에서 4대 1 정도 그렇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예비역 담당관 7급 9명 나왔습니다. 북부, 인천, 부천, 경남, 경북, 강남, 부산 다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1지망이 될 거고요. 이게 2지망, 순위가 낮은 지망으로 아마 훈련대 쪽을 많이 지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급은 뭐 결국은 인원수보다는 공석이 적어서 성적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 들고요. 해군은 4자리 나왔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한 살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거든요. 우리 현적으로는 뭐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정되면서 그 승인이 나고 제주도 공석이 채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진해에 2자리, 포항에 2자리. 다 내륙 지역입니다. 근데 내륙 지역이지만 섬에 있는 사람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섬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군 지역은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해군 지원하는 걸 좀 고려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육군 지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해군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응시 자격. 자, 응시 가능 평가를 보면은 지역과 직장 중대장. 기본적으로 기본평가는 다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기본평가가 아닌 감점은 적용되지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병기, 병참, 수송 다 되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을 이수해야만 중대장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중대장. 만약에 중대장 이수를 안 하셨으면 훈련대밖에 안 됩니다. 훈련대하고 동지단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을 보시면 되고. 자, 5급의 지역 직장 지휘관을 제외하고 인사 가능합니다. 중대장 안 하셔도 시험 가능합니다. 대신에 감점이 좀 크죠. 평가 점수 감점에 지휘관 이수 안 한 것까지 감점이 들어갑니다. 재정, 정원평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5급 기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5급 기준으로만. 그래서 중대령 분들은 상담할 때 이제 정원평가인데 내가 시험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지휘관이기 때문에 대상에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해군, 해병, 공군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본인들 잘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자, 동지단의 동원 보충대대 5급 창설요원 해당 병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그 병가 나와 있는 건데 그 위에는 병가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공통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경기도에 나와 있는 지역은 좀 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응시 가능 계급입니다. 지역, 직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과 5급. 연대장, 여단장 다 마찬가지. 대대장이부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밑에 거 비고랑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나가십니다. 자, 군인사법에서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장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후반기 때 9년 6개월을 했던 예비역 진급 소령이 5급으로 합격해서 갔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으면은 내가 퇴역을 체크하면은 희망 퇴역이 가능하거든요.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시험 응시가 안 됩니다. 정년 이전에 원해어에서 퇴역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방면부청에 빨리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해어에서 퇴역한 사람이 다시 역종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예비역으로 다시 바꾸면 시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꼭 확인해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7급 응시자 마찬가지, 뭐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 부사관이었던 사람들 제목문까지 다 합산을 해줍니다. 병사는 합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응시원서 제출하기 전에 그 작년 후반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부사관을 하다가 장교로 들어와서 복무를 하고 시험 보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사관 복무 확인서를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럼 합산을 안 해줘요. 실제로 20년 복무를 하셨는데 거기에 5년 정도의 복무 기간이 빠져버린 겁니다. 합격을 해도 지망이 낮아지는 거니까 반드시 그것까지 확인 첨부해서 응시원서 접수할 때 꼭 제출을 하십시오. 재복무하신 분들은. 병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연금에는 포함되지만 시험 점수에 복무기간 환산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장교 부사관 신분이 바뀌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확인서를 꼭 같이 제출을 해라. 자, 응시 가능 대상자 이것도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3년 6월 말에 전역하셨는데
기준으로 선발 규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월 30일 기준으로 3년, 전역 후 3년 이내니까 그럼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6월 30일 끝나고 7월 1일부터 3년이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공고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여기 23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 전역 또는 예정자까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후반기에 전역하시는 분들은 전역 예정 시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6월 30일로 바꾸셔야 되고, 바꾸면 인사명령이 이게 수정을 한 거다 보니까 인사명령을 출력을 하면은 12월로 돼 있거나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역 예정 확인서를 발급해서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수정했다는 지원서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놓치셨잖아요. 네, 이쪽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응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현역 군인은 26년 6월 30일까지 전역 또는 연장에서 퇴역이 예정된 자만 가능합니다. 희망 퇴역한 사람 안 되고요. 정년이 도래된 사람들. 자, 예비 업무 담당 재직 중인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합격한 이후에 내가 대학 등록을 했는데 합격자 등록했는데 다음에 시험 봐야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문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 재직 중인데 응시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제? 2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6개월 전에 가능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 6개월 전까지. 그러면 12월 30일 퇴직을 했잖아요. 그럼 6개월 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6월 말까지 관할 수인군 부대 예정일을 보고한 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개월이란 겁니다. 7개월. 내가 임용이 되면은 그 후반기 시험 못 보는 겁니다. 중간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전반기부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기간은 내가 퇴직한다는 의사를 7월 1일이나 1월 1일 전에 먼저 의사를 밝힌 사람만, 그래서 퇴직한 사람만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인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응시 결격 사유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응시원서 접수 제출. 자, 응시원서 제출은 제출 자체는 26년 2월 9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서 접수는 24일부터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망을 확정 지어놓고 서류를 다 준비해놓고 일지망 수행군 부대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서류는 미리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망을 일지망 거기만 아니고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회수하든지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연락해가지고 그거 찢어달라, 파기해달라,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서류들은 사본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서류를 준비할 때 신체검사, 체력 측정 다 하시잖아요. 반드시 사본을 한 번 더 만들어 놓으십시오. 사본을. 그래서 나중에 뭐 신원조회 할 때도 제출할 일이 있거든요. 그 사본을 가지고 추가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을 좀 몇 부를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두십시오. 혹시나 전반기 비선되더라도 후반기에 제출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신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런 거 대비해서 사본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출은 가능합니다. 2월 9일부터 26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로 해야 됩니다. 기간 초과 시에 접수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검사나 체력 인증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예외라는 겁니다. 그런 건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해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2월 26일까지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인 그 우체국에 날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등기우편, 날인이.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내가 방문해서 제출하는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제출했다는 근거가 남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도록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6일 날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 우체국에서 등기로 꼭 보내셔야 됩니다. 자, 제출 방법은 일지망 수인군 부대 등기우편. 다른 거 안 됩니다. 발음, 복문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등기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응시원서 제출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선발책에 들어가시면 내가 컴퓨터로 이제 지망하는 거거든요. 결제까지 다 진행하셔야 되고요. 2월 24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26일 목요일입니다. 가끔 이걸 날짜를 기억 못 하시고 금요일까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접수 안 하신 분들이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작년 전반기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17시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요 시간 딱 지나면은 선발책에 닫혀버립니다.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요거 게시판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카페에는 맨 마지막 날에 그 관련 링크 걸려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지망 선택 방법은 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들어가시면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참고로 직장 예비군을 쓰시는 대학하고 연대장하고 대대장님들만 5지망까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5급과 7급 분들은 무조건 5지망까지 다 채우셔야 됩니다. 비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서류심사. 자, 체력검정 국민체력 인증 10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4가지 항목만 인증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프 상에서 3급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3등급 이상만 나온 그 그래프 용지만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인증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던데 3등급만 받으면 됩니다. 4개 항목 제외하고 4등급, 5등급 나와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4개 항목만 3등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장소는 일지망 수행군 부대 동일하고요. 제출 기간은 26년 3월 6일까지입니다. 조금 날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같이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8일까지거든요. 원서 접수는 26일까지였잖아요. 원서 접수 이후에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제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제출하는 게 가장 좋겠죠. 신체검사서도 같이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체검사는 조금 여유가 있긴 있거든요. 자, 면접시험은 각 수행군 부대에서 별도로 지정이 돼서 날라올 거고, 신원조사는 1차 필기 합격한 사람들 기준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연대장님과 대대장님들은 해당이 없고요. 5급, 7급. 신원조사에서 나오는 그 신원조사 결과가 결국은 심의점수에서 감점으로 적용된다라고 77회 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시험이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평일 강의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평일 강의. 다음 주는 이제 상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4월 25일 토요일 날 시험이 실시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8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필기 합격자 발표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옵니다. 과랑 면한 사람들 얘기한 거니까 최종 합격자는 아닙니다. 배점은 뭐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출제 범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령과 훈령에서 창충이 일어나는, 특히 예비군법하고 훈령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예비군법이라 그러면 법의 문제를, 훈령의 문제라 그러면 훈령을 기준으로 한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자, 신체검사 결과는 5월 4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도 보면 6월 30일까지를 유효해 주거든요. 그런데 5월 4일까지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한 거는 인정이 안 된다 뜻이잖아요.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월 4일 전에 하셔서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자, 공무원 신체검사 발급 가능한 의료기간 요거 보면은 5월 4일 날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우체국의 소인은 5월 4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항목은 필요 없고요. 합격, 불합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가끔 이제 현역 때 수술을 해가지고 디스크 수술이나 연골 제거 수술을 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요거 발급 받을 때 합부를 써주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소견을 적어놓는 란이 있거든요. 그 소견 빼달라면 빼줘요.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은 육군본부나 해군본부에서 보는 거는 합불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소견은 안 보거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불안하시면 소견을 빼고 합불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불이 들어간 걸로 제출하셔야지 그 외의 걸로 한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아랫분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서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 대체할 수 있는데 날짜 보시면 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 전역한 사람들은 복무확인서, 경력증명서로 대체합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의 현역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2월 28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앞에 하고 조금 충돌 일으키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공고문 기준으로 지금 이미 2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예비역 신분으로 바뀌거나 퇴역하신 분들은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복무경력 실적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복무경력 지휘관 했냐 안 했냐 못 따지는 거고요.
1년간 1년 기준으로 0.15점 차이가 나고 그 개월수 기준으로는 0.1에서 0.2점 차이가 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사 아직 못 따신 분들이 있는데 2월 달에 한국사 시험 보면은 2월 말에 시험 점수 나오잖아요. 그거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 점수 마감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26일이잖아요. 혹시 그 결과 28일 날 나오나요? 그 전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나오면 같이 첨부하시면 되고 안 되면은 그냥 없이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근무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점 0.5점이 붙고요. 이게 앞서면 그냥 마이너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가점이 있거든요. 자, 사원과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훈포장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훈포장. 태어가신 분들이 만약에 4월에 태어가시면 5월에 훈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심의 전에 훈장이 나와야 됩니다. 심의가 끝나고 훈장 나온 거는 제출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4월에 전역하신 분들 중에 일부 빨리 받으셨으면 빨리 그 제출하시고요. 원래는 4월까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보면 2월 26일까지 수여한 것만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4월 달에 수여하거나 5월 8일 전까지만 제출해 주셔도 그 이후에 받은 것도 인정이 되는 걸로 작년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해 주시고 중대령분들이 특히 많이 관계가 있을 겁니다. 심의 점수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뭐 가슴이 아픕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동원 가점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대들이 있으니까 확인 직접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워게임 할 때 그 인적 사항하고 복무 경력, 평점 이런 거 제가 종합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그래서 요 전주까지 시험 끝나고 나면 딴 깔 거 없잖아요. 여행 계획 잡으세요. 여행 계획.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돼요. 자, 합격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2년 전 직무교육은 6월 4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실시됩니다. 4주간. 그래서 뭐 이번에 교육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육 수료하고 지휘 실습을 갔거든요. 근데 교육 기간 중에 지휘 실습 갔다 오고 다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임용일자는 7월 1일부 임용입니다. 신분은 군무원은 군무원이고요. 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민간인의 신분을 갖습니다. 선발일 관련해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4월 22일 필기시험이고요. 원서 제출 부대는 자기가 원하는 일지망을 선택하셨으면 이 주소 확인하셔서 그 일지망 부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로 보내셔야 됩니다. 등기로. 자, 응시원서 제출 원서. 자, 공통적으로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상관없이 기본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소집 동의서 요거 뒤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시고요. 증명사진, 인터넷 업로드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6개월 이내를 하고 하는데 저는 2년 전까지 올려도 상관이 없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원본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가면 해주니까 그냥 해주면 돼요. 현역들은 공경력 증명서,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현역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역한 사람이 있고 전역이 안 된 상태에서 6월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역 지원서 4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역 지원 4번. 그리고 전역 예정 확인 증명서. 요거는 장성급 지휘관한테 해당 부대에서 발급해주거든요. 인사명령상에는 분명히 안 바뀐 날짜로 뜹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첨부해서 제출하셔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잊지 마시고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비역은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 병적기록표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방병무청 방문. 뭐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는데 전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방문 직접 했었는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비우셔야 될 겁니다. 뭐 기타 서류로 정보 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면 5월 9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하십시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뭐 해당 없을 거 대부분 없을 거고요. 명예진급 대상자 선발 결과 이것도 제출하셔야 되고 항국서 인증서 사본 반드시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요거는 이제 아까 제외되는 대상들 빼고는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민체력 인증 배금 그래프가 들어있는 3등급 이상의 결과지 그래프 있는 그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현역과 예비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26년 2월 28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시원서나 원서의 제출 기준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신체검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전역 또는 퇴역하는 사람들은
경력 확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체. 그래서 요거랑 조금 충돌이 일으키는 부분이지만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2월 전역자는 현역 신분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준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침사 신원조사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본을 추가로 더 만들어 두십시오. 원본이 필요하면 한 부 원본을 끊지 말고 두세 부 정도를 여유 있게 해두시면 예비를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일지만 일로 냈는데 접수 기간을 아직 접수를 안 했습니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거기 파기해달라. 그리고 다시 제출하면 되거든요. 다시 발급받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원조사 제출 방법, 이거는 이제 5급과 7급과 해당되는 거니까 요건 좀 생략을 할게요. 내용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78회 대비 4회 모의고사로 워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11일까지 개인별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개인 경력사항을 포함해서 원장에게 문자나 톡으로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은 평정 등급, 그리고 복무 경력. 예를 들어서 22년 복무했다, 22년 5개월 복무했다. 표창은 장관 표창이다, 총장 표창이다, 훈장이다, 포장이다, 이런 것들. 도움 가점, 이건 본인들이 계산하셔서 0.1점 가점이 있습니다. 자, 병과는 군수병과라서 0.5점 감점이 있습니다. 지휘관 이수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한국사 정상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워게임을 진행을 할게요. 자, 개인 지망은 지금 공고가 뜨고 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사망 상담을 하려고 몇 분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카트 시켰거든요. 카트 시킨 이유가 워게임 할 때 지망은 순수하게 선호도만 판단해야 됩니다. 선호도만. 저하고 상담을 하고 여기가 지망이 낮을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선호도가 높은 걸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순수하게 내가 성적이 높다면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 유지할 거잖아요.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워게임 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지망을 선택을 하십시오. 원장과 의견을 공유해서 선택한 지망이 아니고 개인이 진짜 가고 싶은 지망, 그 5개를 선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성적별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추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그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설 연휴 때문에 목요일 날 잡았거든요. 토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워게임 모의고사 4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 점수와 7개 항목 알려주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망별로 워게임 합격자를 결정을 해서 2월 13일 금요일 날 다음날 바로 15시까지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을 해서 최종 합격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게임 합격자입니다. 본고사 합격자가 아니고요. 자, 개인별 지망 상담은 대령, 중령, 5급, 7급으로 할 건데 대령, 중령 분들은 제가 그냥 카톡으로 문자만 넣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방법만 알려드리고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5급 성적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7급도 마찬가지 성적 순으로 위아래로 지망을 할 거고요. 2월 13일 토요일부터 해서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그 공지하고 나서 개별 연락 드릴 겁니다. 20일까지 8일간 진행을 할 거고요. 개별 연락 드릴 겁니다. 설 연휴긴 하지만 대부분 공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화 연락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지망 안내를 해드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를 드릴 거고요.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은 문자나 톡으로 지망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비포 사이즈 출력 지원은 신청은 미리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설 연휴 때 택배 물량이 안 가거든요. 몰려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거는 설 연휴가 끝난 2월 19일부터 발송을 할 겁니다. 대신에 지망은 다음 주에 신청은 받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출력만 해놓고 포장 다 한 뒤에 보내는 것만 19일부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또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77회 본고사까지 포함해서 비포 사이즈로 출력 신청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A4도 출력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선순위는 B4 출력을 다 해드리고 다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A4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B4가 우선입니다. 왜 A4는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고요. B4 우선이고 추가적으로 3월이나 3월 달에 추가로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인쇄기가 고장나지 않으면 해드릴 거고요. 고장나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공고문 떴고 이제는 결국은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5급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국방부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늘려주진 않겠다라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은 퇴직자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으나 과연 많이 나올지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추가 찌라시가 나오게 되면 토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일 강의는 일단은 배제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워게임하고 강의하는 부분 말고는 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